기존 금융을 대표하는 마스터카드가 웹3를 외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고 마스터카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이 살짝 불안하죠? 오늘의 뉴스라고 한다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지금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미국의 금융,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걸까요? 인수 조건을 살짝 살펴보자면 JP모건은 이번 거래에서 약 920억 달러의 예금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달에 다른 대형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넣은 3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920억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으로. 그리고 지난달에 300억 달러 턱 내놓으면서 생색을 냈는데 그거 이번에 다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FDIC, 여기서 JP모건이 받고 있는 모기지 및 상업용 대출의 손실을 대부분 흡수하고 500억 달러 신용 한도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야 이거? 돈 다! 이거 FDIC가 대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JP모건은 얼굴 마담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거고 결국은 FDIC가 수습을 하는데 FDIC가 나서서 이걸 수습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은행들이 나도 하면서 손들면 이거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FDIC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는 10%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JP모건이 나서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준다, 이렇게 나서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 돌려받는 거죠 지금 FDIC한테. 그런데 FDIC 돈 없으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FDIC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DIC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FDIC가 정부다. 같은 지갑으로 나눠 갖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돈 모자르면 연준에 전화 때려서 야, 돈 좀 더 찍어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빌려서 채권 찍어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위협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넷 옐렌이 미국이 이러다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데슬링, 부채 한도, 이걸 더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미국 파산한다. 기간은 6월 1일까지 하고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올리지 않으면 미국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또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나죠. 미국 파산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저도 정리해서 한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국을 떠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런데 이거 그냥 쇼입니다, 쇼. 미국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러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분위기만 이렇게 잡고 지금은 공화당 측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나 돈을 막 무책임하게 써대는데 큰일 난다 이러면 좀 바꿔라. 바이든이 막 이것저것 다 까주고 막 퍼부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거 조정하자. 안 그러면 우리 여기 부채 한도 올리는 거 승인 못해 하면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질로 삼아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층에서는 돈 막 써주고 그냥 다 나눠주자,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시민들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빚이 이렇게나 올라가는데 조금만 덜 쓰자,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협상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다가 아슬아슬하게 6월 1일 막 돼서도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6월 1일 딱 되면 파산, 이건 아니고 정부 기관들의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립공원을 폐쇄를 하고 이런 수순으로 나갑니다. 이러면서 뭐 1, 2주 더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극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갑자기 파티를 하게 되겠죠. 살아났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쇼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협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불안감이 계속 조성이 되겠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협상이 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채 한도 말고 시장의 공포감을 더 안겨주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FOMC 미팅 끝나고 5월 3일 2시에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금리 인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 반에는 제롬 파월이 탁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금리 발표는 보나마나 0.25%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예상이 90%가 지금 0.25%인데요. 이건 0.25로 되겠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25 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올 말에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예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지금의 은행 사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준의 입장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실 텐데요. 광고 영상 아니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economies. To grow and scale the crypto ecosystem, Web3 and blockchain service providers need solutions that build trust, improve convenience, and ensure compliance. At MasterCard, we have a vision to unlock the potential of crypto and blockchain technology, creating a more inclusive payments ecosystem that gives people more options for how they pay. We're introducing MasterCard Crypto Credential to help users experience more trusted, simplified Web3 interactions. With MasterCard Crypto Credential, we're building a way for Web3 and blockchain service providers to help secure transactions between users verified according to standards set by MasterCard. This is only the start of our journey. Join us. 자, 마스터카드가 코인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와, 제가 요즘 웹3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죠. 웹3 사용자 검증 솔루션을 내놓는다라고 마스터카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웹3 활동을 하다 보면 NFT를 민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난번에 제가 솔라나 핸드폰 솔라나 핸드폰인데요. 이거 시연할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웹3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비자도 마스터카드도 합세해서 여기서 뭔가 콩고물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도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웹3 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한테서 내가 NFT를 사고 있는지 또 멀리 있는 어떤 타국에 있는 사용자라면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자면 여기 국경 간 전송을 위한 마스터카드 암호화 인증 서비스 시작. 국경 간의 송금 서비스도 이걸로 함께 하는 겁니다. 검증 표준 세트는 2021년 말에 인수하기로 동의한 잘 알려진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사이퍼 트레이스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솔루션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슬쩍 묻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마스터카드는 기존 금융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규제의 틀 안에서 이런 걸 구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KYC가 돼 있는 거래소 지갑이라면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edF 트래블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트랜잭션에서 지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서 혹시 돈을 받았나요? 마스터카드한테 FedF의 트래블룰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 마스터카드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국의 샘플
지갑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샘플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스터카드를 위해서 한국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부서 총책임자가 컨센서스 23 며칠 전에 끝난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놓칠 수 없는 혁신의 중심에 서서 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는 적극적으로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웹3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기존 금융의 대표 주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비자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터카드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지갑 회사들 B2Me 글로벌, 리리엄 AG, 메르카도 비트코인 그리고 업홀드 잉크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과도 함께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코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앱토스, 아발란체, 폴리곤, 솔라나 언급된 프로젝트만 이거고 이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변화가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코인은 사기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혁신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마스터카드의 웹사이트인데요. 암호화폐 생태계와 함께한다. 그 안에서 확장하고 보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큰 부분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변화의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